500자로 압축 가능한가요?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이게 더 위기야. 내 성격을 바탕으로 이런 게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에 진입하기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들한테 조금이라도 팁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기소개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자기소개서 첨삭 인생 몇 년? 기자 준비를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주변에 알려지니까 한번 봐줄래? 하길래 그래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처음부터 봤죠.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고 대학원, 전문대학원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공사 등등등 할 거 없이 수많은 자소서를 접했고 수많은 실수들을 봤고 공통된 실수들을 봤죠. 공통된 실수를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자소서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바지를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끔 지인들이 물어보면 알려주는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곳에 자기소개서를 쳐봤어요. 근데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이 지식인에까지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사이에 나를 어필하는 글쓰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아니면은 고등학교 3학년 요새 수시 전형 때문에 한 번 쓰는데 그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교육상의 문제인데 그거를 우선은 지금 당장 다시 돌아가서 교육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짧은 시간에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소서를 쓰는 게 목표잖아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자소서 잘 쓰는 법, 뭐 자소서로 무조건 합격하는 법, 아니면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잘 포장하는 법? 기본적으로 갖추면 좋을 것들, 그것만으로도 좀 힘든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자소서 항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 항목들 하나하나 자신의 다른 모습을 기술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목적을 뚜렷하게 한 항목당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모습, 중복되지 않게 항목에 맞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지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야 돼요. 이 자소서 한 편을 다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웬만한 구석은 우리가 이 자소서를 통해서 좀 봤다 라고 느낄 수 있게. 근데 좀 자소서를 저도 써봤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살짝 약간 블러핑? 이렇게 살짝 필요하잖아요. 이제 자소설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면접 단계를 고려하고 써야 돼요. 면접 단계 갔는데 내가 조금 많이 블러핑을 한 부분을 궁금해한다 되게 심사위원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했던 건 아닌데 면접에 들어가서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이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섭외는 누가 했어요? 몇 명이서 했어요? 되게 날카롭게 물어보니까 완전 패닉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그래가지고 면접에서 알았잖아. 진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없다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경험 자체를 꾸며나거나 경험을 부풀려 쓰는 거는 진짜 자제해야 돼요. 네. 항목별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소서 유형이 되게 많잖아요. 기본 질문 5개만 우선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쓰기 어렵지만은 처음에 등장하기 제일 쉬운 질문이 이제 대부분 성장 환경. 아니 30년 뭐 이 정도 살았어. 500자로 압축 가능한가요? 보통 여기서 실수하는 게 나의 어린 시절로 확 돌아가 버려요. 클리셰처럼 되게 많이 돌아서 이게 사실 맞아요. 짤처럼 이렇게 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본인이 앉아서 쓰기 시작하면 거기로 돌아가요, 과거. 엄마 아빠 생각부터 나잖아.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 하나의 사건만 설명을 해야 돼요. 나의 인생 전체에서 중간에 있는 어떤 시점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한국일보 1번 자소서 항목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냥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과거의 나의 경험, 에피소드, 사건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이 달성된다. 위기 극복 경험. 근데 이것도 성장 배경 환경이랑 좀 비슷해요. 저는 이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이게 더 위기야. 다들. 나는 면접 보는 게 진짜 위기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지금 이 순간이 위기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에 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당신이 겪었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려야겠죠. 저는 위기가 없었는데요? 근데 다들 거기서 앞에 괄호를 하나 붙여놓고 대단한 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한창 뭐 막 취업할 때 보면은 금방
에베레스트를 갔다 왔느니 뭐 동주를 했느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고 자기를 괴롭힌 경험을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위기는 굉장히 스스로 주관적으로 선택해도 돼요. 대신에 그게 왜 내 삶에서 위기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위기라는 거에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느냐, 그게 사실 관건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 추천하는 방법은 자소서 쓰는 친구들끼리 서로 만나요.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땠냐, 너는 뭐 고등학교 때는 어땠냐, 중학교 때는 어땠냐, 뭐 어머니 아버지랑은 좀 잘 지냈느냐, 친구랑 싸운 적은 없냐, 이런 되게 사소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성장 배경 환경이랑 똑같이 내가 지금 그 위기를 극복해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걸 먼저 정해야 돼요. 성격 장점, 그리고 직무상 강점 및 경험. 제일 많이 힘도 썼고 본인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자신 있게 써서 첨삭하는 사람한테 보내거나 제출을 해요. 근데 쓰는데 성격이랑 직무를 구별을 안 지어요. 직무상 강점을 성격처럼 쓰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보통 생각하기에 직무상 강점이면 내 성격을 바탕으로 이런 게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되는데, 그 성격에서 직무상 강점으로 넘어갈 때 내 직무가 무엇이고 그 직무에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는 빠져요. 내 성격은 A라서 그 성격을 바탕으로 나는 일을 잘했습니다 라고 되게 추상적으로 쓰는 걸로 넘어가요. 특정 기업의 이 자기소개서 첫 문장이 이분이 어떻게 썼냐면, 나는 성격이 호쾌해서 생각한 바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원시원하게 잘합니다 라고 써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딱 읽으면 정말 사람이 시원시원하고 일도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묻는 거에 답을 안 해요. 어떤 직무에 지원했고 내가 이 직무에 가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는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성격상 장점을 쓰면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어필하는 게 마치 나의 핵심 역량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분 지어야겠네요. 구분 지어가지고 기준은 직무상 강점에 두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직무상 강점은 사실은 내 안에서 기준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직무라는 기준이 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재무, 뭐 아니면 인사 등등등 그 안에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들이 이제 내가 선택한 직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기업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거 중첩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직무를 지원한 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내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직무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직무 역량에 부합하는 나의 능력은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그 역량이 직무의 핵심 역량인 거예요. 그러면 기자의 핵심 역량. 선배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뭐 기자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민망한데. 조금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자는 기본적으로 취재를 하고 그거를 글이든 영상이든 무엇이든지 콘텐츠로 생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취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콘텐츠 생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취재 능력이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으면 가지고 있어야 능력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잖아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의사소통 능력이죠. 뭐 예를 들어서 신문기자다. 그럼 글이니까 뭐 명확한 글을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직무의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무별로 사실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필요한 능력을 끄집어내야 돼요. 선배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선배들 다 얘기하는 거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 직무 강점과 성격 장점을 같이 읽었을 때, 이 친구는 이 직무에 대해서 이런 강점이 있는데 성격도 이러하니 이런 일을 되게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써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지원 동기. 이거 진짜 힘들어요. 내가 여길 왜 들어가야 될까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최고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되게. 제가 추천하는 일종의 사고 흐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의 경쟁사들이 있죠. 이제 조선일보도 있고 한겨레신문도 있고 등등등 쭉 있는데, 내가 왜 한국일보를 들어가야 할까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걸 생각하다 보면은 더 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애초에 난 왜 기자를 하고 싶었을까? 여러 직업군 중에 기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왜 기자를 선택했는지 우선 자기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자 중에서도 신문기자 있고 방송기자 있잖아요. 왜 신문기자인지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신문기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은 한국일보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을 우선 쫓아와서 본인만의 답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기업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조직의 장점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자료조사를 우선 충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지원 동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언급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통 이제 말하면 사회공헌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건데 갑자기 지원 동기에서 여기서 다소 떨어져 있는 사회공헌 사업 같은 거를 예를 들면서 아, 이 기업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지원 동기를 읽고 나면 정말 의문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 도움이 안 되죠. 이 지원 동기 부분에서 압박 질문 많이 나온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사고 흐름으로 해가지고 왜 여기에 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면 사실 압박 받을 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최종에 갔을 때 떳떳한 자소서를 만든다는 가정하에 자소서를 쓰는 게 가장 좋죠. 자기소개서는 누군가를 설득시키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먼저 스스로를 설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기와의 대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우선은 본인이 만족하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했다라는 가정하에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이렇게 딱 놓고 심사위원이 돼서 이 자기소개서를 읽는데도 궁금한 점. 제 경험상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이제 친구들 쭉 보고 면접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소개서에서 예측 가능한 질문 뽑으면 적으면 30개, 많으면 40개에서 50개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을 또 다 200자에서 300자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적게는 30개 정도 되는 질문을 정리해 놓으면은 면접에서 인성 질문에서는 이 30개 안에 거의 다 걸려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마무리 단계.